여러분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오늘 양시장 혼조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양시장이 오전에 비해서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,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실망 매물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,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선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시장이 올란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흥분하거나 막 오바 떨거나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막 시장이 내린다라고 해서 정말 미친 듯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. 지금 시장에서는 명확하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.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뭐든지 간에 뭐 시장이 조금 오른 걸로 가지고 막 과분하게 막 오바해서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매매가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지금은 평정심을 갖고 차분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,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, 바이든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현대차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, 너무나도 조지아주에 뭐 70억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,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추천주도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뭐 지금까지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갭으로 상승을 해서 좀 오후 시장이 들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,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악재적인 부분이 뭐 해소가 된 거는 명확하게 없어요. 오히려 저가 매수로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지금의 뭐 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, 그리고 오후장이 뭐 빠졌다,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.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수의 상승을 원한다라고 하면은,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전쟁이라든지 뭐 금리 인상, 그 다음에 뭐 중국 봉쇄,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악재가 해소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수의 상승을 좀 그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, 아직까지 뭐 악재가 해소된 거는 없어요. 그래서 너무 급하게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늘 시장도 결국에는 움직이는 게 뭐다? 인플레 식량 난 쪽이 움직이는데, 이거는 뭐 너무 급하게 올라서 따라잡기는 애매해요. 근데 미리미리 우리가 순환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정의를 해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. 그래서 순환매의 순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수급적인 부분도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단기로도 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식량 그 다음에 뭐 철강, 플라스틱, 제지, 펄프,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돌아가면서 그날 종목 컨디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요.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러한 순환매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밀 수출 금지의 상승적인 부분이 뭐 한탑이라든지 사조동화원, 그 다음에 팜스토리, 누보, 그 다음에 대한제분, 신성홀딩스 등등 이런 쪽에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인도네시아랑 이집트, 아르헨티나 등등 해서 같은 이유로 팜유랑 주요 곡물의 수출을 막았고,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식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에, 그 과정에서 우리는 차트를 보고 내용을 보고 트레이딩으로 지금은 들이대는 게, 단타적으로 빨리 먹고 빨리 나온다, 들이대는 게 좀 최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왜? 어차피 안 오를 거는 없어요. 다 올랐기 때문에, 올랐다가 내려오는 거를 뭐 20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1선이든 차트를 보고 우리가 좀 들이댄다, 수급을 보고 들이댄다,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차라리 딱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고 수급적인 부분 거래량이 좀 괜찮게 실린다 라고 하면은, 우리가 그때 들이대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패턴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
지금 뭐 일봉상 보면은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, 코스피는 26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고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8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좀 더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, 여러분들?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나도 그냥 의미 없이 뭐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오히려 더 꼬일 수밖에 없는 부분, 뭐 잡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좀 정리를 하시고 뭐 좋은 건강한 종목으로 옮겨 타는 거는 맞지만, 건강한 종목인데 지수 때문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더 사야 된다. 의미 없는 손절은 지금은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의 계좌만 더 힘들게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현대차, 기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,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아쉬운, 좀 고점 대비했을 때도 조금의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,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은, 현대차 그룹이 첫 전용 전기차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, 바이든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친전기차 정책을 활용을 해서 해외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,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 인프라 투자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로서는 굉장히 좀 최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,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팔아야지만 미국에서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해서 혜택적인 부분,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랑 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20날 이제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그룹을 찾아서 정의선 회장을 좀 만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, 만약에 이게 뭐 만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현대차 쪽에서도 주가 상승적인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현지 생산이라든지 설비 확장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현지에 74억 달러, 우리 돈으로 9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중기 계획의 좀 일환일 뿐이고, 2030년도까지는 생산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관련 인프라에 수조 원을 투입을 하고, 바이든 정부 정책에 발맞춰서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계획적인 부분을 발표를 했었어요. 근데 아쉬웠던 주가의 흐름은 결국에는 차량용 반도체, 요것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, 이것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슬슬 좀 해소를 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,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를 비롯해서 체코라든지 인도,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공장에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전동화 라인은 갖추기는 했지만 전기차 전용 공장은 아직까지는 없다. 그래서 조지아주에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주가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형주기 때문에 조금 묵직묵직하게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. 그만큼 급등락이 좀 심하지는 않는데, 그렇다고 뭔가 좀 빨리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는 한데, 탄력적인 거는 화신, 뭐 성우하이텍, 구형테크, KB오토시스, 대원화성, 뭐 우리산업홀딩스, 아진산업, 이런 것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아진산업을 제가 5월 13일 금요일날 3,53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이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. 그래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3,940원 11%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,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단기성이기 때문에 잘 먹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아진산업 이런 거 9%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, 뭐 8%대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, 뭐 아진산업 9%대 수익 인증이 나올 수 있는 거는,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, 빨리빨리 먹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빨리빨리 잘 먹고, 그 다음에 모아갈 거에 대해서는 진득하게 시장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너무나도 나이스하다.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정된 투자금은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야 되는데, 지금 시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, 결국에는 시장이 빠질 때 모아갈 종목은 모아가고, 우리가 빨리빨리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먹고 나오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좀 내가 갖고 있는 자산
안에서 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모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태경 케미칼 이런 거 3월 29일 날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.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37% 이렇게 지금 뭐 47%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잘 수익적인 부분 내시면 될 것 같고, 뭐 한탁 같은 경우에도 뭐 16% 이런 거,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. 대한전선도 사시라고 2,000원 지지를 좀 기준으로 여러분들 사시면은 이것도 좀 편안하게 단타성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고, 반은 우리가 단기로 좀 수익 챙기고 반은 2,000원을 지지로 계속해서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것도 유튜브 보고 샀는데 6% 수익 감사합니다. 지금 뭐 노토스 39% 이런 거는 뭐 쉬워요. 태경케미칼 뭐 28%,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 아진산업 수익, 태경케미칼 단타로 빨리 들어가신 분들은 뭐 5%, 우리는 그 전부터 모았던 부분이고, 아진산업 뭐 10%, 대한전선 뭐 이렇게 5%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. 최고입니다.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분리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쉬기는 했어요. 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부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때도 보면은 끝나겠지 하다가 좀 아직까지도 좀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그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반도체 부족의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대차가 4월달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동월 대비했을 때도 마이너스 뭐 11.6%를 기록을 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,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. 사고 싶어도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도 당연히 같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공급 개선 속도라든지 수요 둔화 우려, 그 다음에 원가 부담, 전동화 계획, 여기에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포인트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일단 공급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도매 판매 90만 대를 기록을 했고, 2분기는 뭐 95에서 100만 대,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105에서 110만 대, 4분기 같은 경우에도 115에서 120만 대로 좀 개선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SCM 개선에 따라서 공급 확대가 판매의 방향성을 좀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 환경은 매월 느리지만 좀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공급 정상화를 좀 기대를 하고는 있어요. 뭐 팩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.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수급 개선 반도체 공급 물량 확대라든지 완성차 입장에서는 수급 개선 쇼티지 품목 축소는 시각 차이가 조금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완성차 자체적인 노력, 대체 뭐 소재 개발이라든지 장기 공급선 확대, 그 다음에 반도체 증산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공급 정상화가 좀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막 차를 사고 싶어도 차를 샀다가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나중에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제 주변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, 아니면은 차를 사고 싶은데 차라리 그냥 중고차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일단은 뭐 정상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수요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미국 신차 판매량은 공급 차질 영향으로 뭐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래도 누적해서 500만 대 이상의 물량이 이연됐기 때문에 소비 심리 위축 우려에도 대기 수요가 꾸준하고, 미국 도매 딜러들은 초과 수요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 예약이라든지 딜러 마크업, 일종의 웃돈을 좀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소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6 출시로 미국 알라바마 전동화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총회적인 역할을 할 텐데, 중장기 전동화 목표 같은 경우에도 26년도에는 84만 대, 그 다음에 30년도에는 187만 대 달성을 위해서 근시일 내로 전기차 전용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종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추천을 드리면은 일단 단기로 들어갈 종목이에요.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림 BNG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프타 관련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매수가는 2,9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%에 대한 손절은 무조건 좀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, 아니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호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진행을 자유롭게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신 테마성이기 때문에 하다가 밀리는데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것보다도 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, 단기예요 여러분들, 단기 추천 주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나프타 관련주로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부분도 있고,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세림 B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상한가까지 갔다가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다시 한번 좀 돌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지금 여기서 딱 보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대한전선도 좀 비슷해요. 여기서 보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딱 요렇게까지 나왔잖아요. 그리고 나서 하락적인 부분, 자, 상승이 나오고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이것도 보면은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세림 BNG도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,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지지점이 나오고 좀 양봉으로 돌려놨기 때문에,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손절 라인 잡고 접근을 하시면은 굉장히 나이스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, 이 세림 BNG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 플라스틱 쪽,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코오롱 플라스틱이 테마 초기에 대장주 역할을 했다가 세림 BNG가 대장주 역할을 좀 이어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단기 추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VIP 방에서도 이거는 같이 좀 매수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계획을 짜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